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자, 뭐 전당대회 알리는 또 이 정도 하고 또 며칠 뒤에 또 추가되는 게 있으면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가를 안내하기로 하고, 전당대회 안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이왕 이제 방송을 한다고 앉았으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또 요즘 우리 지도부를 만날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또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국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역시 지금 이게 뭐 빨리 사그라들길 바랬는데 여름이 되면서 또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좀 많이 써야 되네요. 다른 사안도 아니고 국민과 당원들의 건강권 문제다 보니까 전당대회도 또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고 치러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제도 집에 퇴근을 하고 밤늦게 미국 방송을 좀 보니까 미국은 지금 뭐 급속도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뭐 11만 명을 넘은 걸로 내가 어제 언뜻 기억나는데, 사망자 수가, 감염자 수, 확진자 수도 막 35만 명 넘고, 지금 이게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없고, 우리나라도 뭐 총선 기간에는 뭐 거의 다 잡혔는지 알았더니 지금 총선 끝나고 갑자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네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우리가 반영하면서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를 우리가 국민과 당원들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집회라든지 투쟁의 방향성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당사에 오셔서, 제 방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시고, 또 앞으로 당의 운영 방안, 또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 당을 이끌 건지 말씀하십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은 뭐 새로 당대표 되신 분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이런 애국정신과 그리고 호국정신, 구국정신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는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하고, 언론이 호들갑 떠는 그 잘못된 거짓 정보만 믿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게 세상사 모든 일이 정신이 살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른 판단, 그리고 바른 처방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젊은 시절부터 성공하는 국가나 개인이나 한 집단이나 보면 정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 왜곡된 지식 말고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그게 안 돼요.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왜곡되고 편향된 잘못된 그 분석과 뉴스를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일단 국민들이 정지가 안 됩니다. 정지. 바르게 하는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바른 지식과 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판을 해야 됩니다. 바른 판단력을,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그게 안 되니까, 또 이 바른 정판, 바른 판단력을 하려면은, 바른 판단을 하려면은, 그거를 정책 결정을 하는 지도자나 정책 결정자가 올바른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정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이 부분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지, 바른 지식과 판단력으로 판단을 하고 정책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정행인데, 이거를 제대로 실천할 때는 국민적인 동의와 절차적인 합법성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정책 결정을 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인 동의 구조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영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제 속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기야 어제인가요? 제가 어제 저 늦게 더워가지고 잠자다 깨고 화장실 가다 뭐 좀 잠이 들어오길래 TV를 제가 좀 다들 자는데 식구들 뭐 이렇게 우연히 틀다가 케이블 TV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무슨 어느 케이블 TV인지 모르겠는데 뭐 과거에 SBS에서 뭐 아주 오래전에 한 드라마인데 야인시대 그 우익 세력들 김두한 해방 이후에 해방 전에 뭐 장군의 아들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대한민국의 해방 전후사를 그린 6.25 동란 이후까지 그 그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야인시대 뭐 86회분인가 그런데 언뜻 이렇게 보다가 제가 참 재미난 걸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보니까 내용이 그 이제 6.25 때 이제 뭐 다 밀려가지고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가 있었어요. 그때 우익 인사들도 뭐 잡혀서 처형당하고 인민재판으로 죽은 인사들도 상상도 있었습니다만은 낙동강 정선을 후퇴하면서 많은 우익 인사들이 저 부산으로 피난 가서 거기에서도 내국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두한 씨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도 뭐 총을 들고 좌익들과 싸우고 뭐 전쟁에 참여하다 부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언뜻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조병옥 씨죠. 국회의원으로 기억되는데 그분하고 김두한 씨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6.25 부산 피난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낙동강 저 전선에서는 피 같은 젊은이들이 말이죠. 적과의 전투 땅을 한 뼘이라도 더 뺏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매일 말이죠. 죽어나가고 부상당하고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데, 부산의 어느 유흥가의 지역에서는 카바레가 흥행을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뛴다. 이게 세상에 지금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목숨을 버리면서 싸우는 젊은이들 여기저기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그 당시에 그래 그 전쟁의 와중에 남녀가 어울려서 춤을 추고 카바레 술 먹느냐. 그러니까 김두한 씨가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거는 반드시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피난 와중에 정신이 부패한 거죠. 전쟁 와중에서도 돈을 벌겠다는 잘못된 상수를 가진 잘못된 국민들이 한쪽에서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포탄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돈 벌겠다고 타락한 시민들의 정신을 이용해서 춤을 추고 술을 팔고 있는, 뭐 술 먹는 것까지는 뭐 그 스트레스 이런 거였지만 남녀가 올려가지고 불륜 행각을 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김두한 애국단 일당이 거길 쳐들어가가지고 혼을 내주는 장면을 봤어요. 혼을 내주는 장면을 봤어요. 정신 못 차린다고 그 6.25 동란 낙동강 정선까지 밀리는 와중에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냥 혼을 내주고 속옷만 입고 말이야 쫓아내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게 해서 다시는 그런 짓까지 하면 안 된다.
그게 뭐 그냥 우연히 본 겁니다만은 저는 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우연히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나라가 어렵고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적화가 되더라도 카바레에서 술 먹고 춤을 추는 그런 국민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6.25 때 부산 피난민 시절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2020년도 현재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으로서 책임과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정치 문화, 그런 시민 윤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그런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뭐 우리 공화당 뉴스 통해서 제가 요즘은 다른 방송을 일절 안 하고 뭐 당직자로서 좀 정당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가끔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서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참 답답한 면은 뭐 더 확대되고 더 그 깊이가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아니 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주의 헌법의 인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탈북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마치 대한민국 사회를 마치 뭐 이렇게 나쁘게 하는 그런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잘못된 정파들을 보면서 뭐 6.25 때 부산에 밀려가지고 정신이 혼탁한 시절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못 보내게 뭐 통일부에서 뭐 이래저래 고민하다 무슨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닌가 이런 참 세상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정권이 당정청 일제가 탈북민 단체를 압박하는 그런 언론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통해서 쌀이 이제 해양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공유 수면급까지 위반한다. 이런 뭐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추경제 단체에서 탈북민 관련해서 100억을 깎았답니다. 여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살포금 지금 4건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자체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을 이야기하고 독재자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처절한 양심과 정의의 소리를 이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은 짓밟고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도 위반하는 거고 국제사회의 양심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큰 철학과 위반되는 이런 짓을 하는 나쁜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0년을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북한이 휴전선에다 총 쏘고 이런 거는 침묵하고 말이야 축소하고 보도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디 뭐 북한의 족제자 남매가 이상한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법까지 만들고 준비됐다는 듯이 그래서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북한의 인권과 독재 정권을 향해서 만드는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입장문까지 수차례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호들갑을 떠는데 참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국민주권 국가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주권 국가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과도한 이념이 지배하는 잘못된 정파가 대한민국을 보편적인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이탈시키고 있는 현상을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과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지금 패권 경쟁이 가는데 중국 공산당도 신장 위구르적 인권 탄압 문제, 홍콩 사태부터 다 지금 국제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표현을 분명히 했고 앞으로
미북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이런 걸 보면 이게 북한 정권이 지금 살 길이 없어요, 거의. 아무리 독재 정권이 강압적으로,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뭐 얼마나 많은 동조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생존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후닥거리다가 아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멀지가,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흐름과 반하는 잘못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뭐 부질없는 망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서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이거는 뭐 정권이 일시 몇 년 맡은 정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탈북자들이 그런 활동을, 탄압을 중지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참,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나머지 2년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2년 전에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되고 뭐래도 되는지 알았잖아요. 뭐 선언적인 거로 끝일 거라고 저는 그 당시도 많은 방송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그게 쇼로 끝나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미군 유해 송환하고 비핵화 폭파 쇼를 대가로 김정은이 요구하는 거를 많이 해줄 것 같았던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다시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하려고 좀 만지작거리면서 뭐 이러한 뭐 미북 간의 정상회담 간의 이야기 오갔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다 공허한 말이 되고 다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 잘못되고 정직하지 못한 세력과는 무슨 뭐 서면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이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을 놓고 국제사회에 벌여진 정상회의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끝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북한의 독재 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항상 우리 동포요, 언제든지 같이 가야 되는, 뭐 그냥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혹시나 그렇다 할지라도 국방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안보 태세를 점검하지 못하고 정신들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이런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뭐 자료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조금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의 내가 보기엔 의미가 없는 판문점 선언을 이제서라도 비준해가지고 억지로 지금 역사의 물줄기를 뭐 돌려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이제 국회까지 장악하니까 비준하겠다는, 그거는 참 잘못됐다.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단 살포하면 징역도 살고, 뭐 이런 통제하는 전체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인류의 양심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는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 뭐 쌀은 주겠다, 이거저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그 탈북단체들이 그 페트병에 쌀 보내는 거를 무슨 이렇게 이상한 법을 들어서 오픈하게 하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고요. 그런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도 뭐 11월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아마 더 어려운 시기가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분석을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자 헌법정신, 건국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서 건국정신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보편적인 양심과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교육받은 대로 억압과 폐쇄와 공포와 잘못된 전체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을 지키고 또 흔들리는 경제 토대를 지켜나가는 그런 외교 노선을 다시 정립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그게 참 이 정권 내에서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지금 심지어는 이제 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까지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난번에도 제가 좀 제목을 좀 강하게 땄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통곡할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심과 정의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멈춰져야 되는데 이 폭주열자를 어떻게 멈추는 것이 정말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을 이해하는 길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연일 더 큰 걱정과 더 큰 부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출마한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당원들에게 나름대로 의견도 좀 주고 처방을 이야기하면서 2기 지도부 구성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라이브입니다. 4년이라는 진실투쟁의 기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옆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 응원의 메시지, 감동적인 사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픈 애국민 여러분들과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선별하여 우리공화당 라이브 정규 프로그램인 우리공화당 뉴스 4시 방송에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40 준빌딩 5층 우리공화당 라이브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우편번호는 07245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vip1002030@naver.com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